네, 안녕하세요. 유은경입니다. 오늘 영상은 좀 편안하게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온라인 계약으로 우리 엄마들 많이 고생하셨는데요. 우리 엄마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의 영상입니다. 더불어 제가 지난 한 주 얼마나 심각한 멘붕이 왔었는지 그냥 저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던 어머님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라는 위로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저는 일하는 엄마입니다. 네, 직장에 다니지는 않고요. 네, 학교는 이제 사직해서 다니지 않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어요. 뭐 제가 더 어떻게 뭐 더 잘 하려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그러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건 제 생계예요. 네. 일을 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제가 먹고 살 수 있거든요. 네. 그냥 전형적인 맞벌이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다만 제 일의 특성상 프리랜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유동적이기는 하지만 반면에 프리랜서인 어머님들 조금 이해도 하실 텐데요. 날마다 일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하는 엄마, 바쁜 엄마, 전형적인 그런 바쁜 엄마입니다. 바쁜 엄마에게 그리고 또 집에 있기는 하지만 늘 일을 하고 있는 엄마에게 온라인 계약 한 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가 지나고 나니까요, 긴장이 확 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토요일에는 아침에 일어났다가 아침밥을 먹고 다시 잠이 들었을 정도예요. 자는데 몸이 살짝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내가 많이 긴장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네, 우리 어머님들도 집에 계시든 직장에 계시든 온라인 계약이라고 하는 이런 처음 만나는 이런 상황들에 잘 해보려고 노력하셨던 결과, 아마 이렇게 좀 한 주가 지나고 나니까 끝났다라는 안도감과 또 고생 많았다 여러 가지 감정이 드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지난 한 주 동안은 정말 이제 우리 온라인 계약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 엄마들도 정말 많이 고생을 하셨을 텐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집콕 생활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된 거예요. 지금 거의 두 달, 세 달에 다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피로감이 막 축적되고 있고 긴장을 풀지 말라고 하는 여전히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 두라고 하는 이렇게 뉴스 기사는 계속 나오고 있지만 제가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식당이나 이렇게 유원지 같은 곳에 사람들이 정말 눈에 띄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은 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끝낸 것 같은데 나만 아직 집에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도 긴장 놓치지 말고 끝까지 계속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또 재난지원금이 들어왔잖아요. 이걸 가지고 뭘 쓸까? 어떻게 하면 잘 쓰는 것일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고 저는 그랬습니다. 온라인 계약을 앞두고는 저는 굉장히 자만을 했어요. 네, 저만 그런가요? 먼저는 제가 어떤 그 유튜버잖아요. 그래도 제가 뭐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방구석에서 찍고 있지만 그래도 유튜버 아닙니까? 컴퓨터를 다루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나에게 온라인 계약,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무슨 상관이냐. 난 잘할 수 있다. 나는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고, 어려움 없이 기기를 만지는 것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자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젊은 엄마잖아요. 제가 29에 큰아이를 낳았거든요. 지금 41이에요. 큰아이가 6학년이고요. 이 정도면 젊은 편이더라고요. 제가 엄마들 모임 나가보면 늘 막내거나 막내, 제 밑에 한 명 있었어요. 젊은 엄마일수록 이게 온라인에 좀 능하잖아요. 그것도 저를 좀 자만하게 만든 것이었고요. 또 제가 어쨌든 교육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돌아가겠다. 교육 과정을 훤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다. 그러면 모르는 게 있을 때 이렇게 도와주고 과제가 있을 때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라고 하는 자만심이 아주 더군다나 남편이 또 교사예요. 남편은 정말 밤늦게까지 날마다 이 학습터에다가 어떤 내용을 올릴까 그거를 고민하는 제가 그 옆에서 그걸 항상 보고 있잖아요. 남편이 6학년 담임인데 저희 큰아들이 또 6학년이에요. 아우 이거 뭐 더 이상 손댈 거 없는 거 아닌가. 저는 자만할 조건이 충분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힘들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랬던 제가 온라인 계약 한 주 만에 정말 너덜너덜해졌어요. 저도 그랬는데 엄마들 어떠셨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는, 정말, 처음은 누구나 다 어렵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엄마들 한 주 동안 정말 많이 고생했다. 물론 우리 코로나19 일선에서 싸우고 계시는 의료진들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또 그분들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지만,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네, 등교 계약을 우리는 네, 미루고 있는 상태고요. 온라인으로라도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공부하는 습관 그리고 네, 나중 수업 일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어떤 노력들, 우리 서로 간의 노력들이잖아요. 이 노력들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이렇게 한 주가 지나고 이렇게 너덜너덜해진 마음으로 한편으로는 정말 네, 진심으로 대한민국 국민인 게 자랑스럽다. 정말 좋다. 네, 캐나다 좋다고 하고 살았지만 돌아오니까 더 좋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이가 둘인 게 힘들었는데요. 아이가 하나이신 분들도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네, 가입해야 되는 사이트가 아이마다 달랐고, 아이도 한 군데가 아니었어요. 하나이는 줌으로 날마다 실시간 쌍방향 채팅을 하는 아이였고요. 하나이는 이학습터에서 공부를 했고, 또 하나이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여럿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 네, 클래스팅이라는 사이트도 있어야 됐고요. 이 알림이라는 어플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네, 또 밴드를 활용을 해서 밴드 라이브로 수업을 듣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네, 아이디랑 비밀번호 기억이 날까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네. 적어 놨어야죠. 근데 저 바쁜 엄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덜렁거리는 엄마예요. 적어 놓지 않고 막 들어갈 때마다 뭐였더라? 막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그러고요. 저희 집에는 남편이 사용하는 모니터가 큼직한 컴퓨터가 한 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글 쓸 때 쓰는 노트북이 한 대 있어요. 아이들이 언제 이렇게 봤더니 싸우고 있더라고요. 서로 아빠 컴퓨터를 차지하겠다고. 순서를 정해서 쓰기로 했고, 나중에는 요일을 정하고, 요일마다 시간대를 나누어서,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쓰기로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아이들이, 네, 이 기기에 대해서 미리 이렇게 좀 협의를 볼 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침에 선생님이 막 줌 접속하라고, 지금 빨리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거기서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월화수목금 평일 5번 중에서 저는 3번을 출근을 하고 2번은 집에 있었어요. 제가 하고 있는 온라인 강의 촬영이 있어가지고요. 뭐 출근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아침 7시 반에 출발을 했어요. 아이들 아침 먹을 거 챙겨놓고 전날 밤에 신신당부를 했죠. 내일에 일어나면 엄마가 없을 거니까 일어나서 밥 먹고 늦지 않게 9시 30분에 접속해서 들어가서 보고 하면서 몇 번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벌써 다 띄워놨어요. 창을 다 열어서 로그인까지 다 시켜놨어요. 그래야 제가 덜 불안할 것 같아서 6학년 큰아이는 이게 좀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기도 하고 또 6학년 정도 되면 우리 친구들 어느 정도는 알아서 할 거예요. 처음 한두 번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근데 우리 이제 5학년 둘째는 지능의 문제로 아시겠지만 네, 한 2학년, 3학년 정도의 수준의 어떤 그런 인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말로 설명되지 않고 이렇게 공지처럼 이 학습터에 이걸 읽고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수업을 하세요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아이에게는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나가면서. 그렇죠. 네. 큰아이를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큰아이한테 작은아이 오늘 하루 수업하고 과제하는 거 형이 해줘야 된다. 네, 형아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그냥 하고만 끝이 아니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한 것에 대해서 사진을 찍어서 과제를 올리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과제를 받았거든요. 학교마다 담임 선생님마다 다르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수학 수업을 설명을 듣고는 수학 익힌 책을 풀어서 푼 걸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어책에 나온 활동을 하고 나서는 국어책 몇 쪽에 있는 문제를 공책에 풀어서 공책을 찍어서 올려야 되고 체육 수업이 들었다면
줄넘기 하는 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큰아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네, 제가 정말 둘을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아찔한 생각을 이번 주에 정말 많이 했는데요. 서로 사진을 찍어주고, 네, 서로 과제를 도와주고, 물론 형이 동생을 많이 도와줬죠.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월수금 이렇게 3번 출근을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온라인 강의를 찍으면서 30분씩 5개를 찍거든요. 30분 찍고 나와가지고 핸드폰을 확인해 보면 막 집에서 막 전화가 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 라고 물어보고 접속이 안 돼. 라고 하면서 막 이게 막 여러 가지 또 엄마 얘가 말을 안 들어. 라고 하면서 이제 과제를 제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동생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저한테 설득을 부탁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저는 촬영 중이니까 받지는 못하고 네, 그러면서 막 그날 하루 10통도 넘는 전화가 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통도 받지는 못했어요. 그 중간중간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고 정말 온전히 촬영에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끝나고도 미팅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어디 관계자분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는데 그때서야 네, 제가 하루 종일 아이들 과제한 거 올리지도 못했고 큰아이가 작은아이를 봐주느라고 본인 이학습터는 들어가지도 못해서 큰아이 담임 선생님께도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아이가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빨리 출석을 시키라고. 큰아이도 출석을 못하고 작은아이 과제는 올리지도 못하고 네 그러고는 또 그 작은아이 과제는 밴드에다가 올리는 거였거든요. 밴드에 올리는데 이미 반 친구들이 대부분 다 올리고 난 후인 거예요. 오후 3시 4시가 되니까 이미 그날 수업이 다 끝나고 과제 제출까지 끝난 상황에서 막 부랴부랴 저는 과제를 올리고 네 큰아이한테 전화해서 빨리 이학습터 들어가라고 네 너네 선생님이 지금 출석 체크하신다고 지금 빨리 들어가라고 연락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촬영도 힘들었지만 촬영 내내 마음 졸이면서 아이들 잘하고 있나 그것 때문에 마음 졸였던 게 정말 끝나고 나니까 긴장이 확 풀어지면서 집에 운전을 해서 오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2시간 운전을 해서 집에 오는데 막 눈이 감길 것 같더라고요. 졸린 게 아니고 이 모든 피로가 여기 눈으로 가가지고 네 그래서 진짜 막 눈을 부릅뜨고 집에 왔습니다. 너무나 좋았던 거요. 네. 월요일에 이 난리가 났었고요. 수요일에 조금 나았어요. 그러더니 금요일이 되니까 엄마가 저는 똑같이 아침을 차려놓고 집을 나왔는데요. 아이들이 너무 순조롭게, 그러니까 아이들은 적응이 확실히 빨라요. 어른보다. 네, 그리고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경험한 것들을 바르게 능숙하게 하면서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거다라고 정확하게 네, 인지만 하고 있으면 그것을 하는 것에는요, 아이들 성실하게 잘 따라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엄마가 있으면 옆에서 봐줄 수 있으면 참 좋지만 네, 봐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동동 구르는 엄마들 얼마나 마음 하실까. 그런데 아이들이 빠르게 적응했기 때문에 다음 주가 되면 훨씬 편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훨씬 아이들은 빨리 적응을 할 것이고요. 아이들이 지난주보다 능숙하게 딱딱 풀고 과제 딱 사진 찍고 올리고 하는 것들 이 프로세스가 잘 되어 있으면요. 네, 아이들도 이제 정말 엄마 손 조금이라도 덜 가게 네, 그렇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 남편을 보면서도 느끼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 담임 선생님을 보면서도 느끼는 건데요. 정말 선생님들 대단하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준비 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는 온라인 학습을 보면서, 아, 정말, 네, 선생님들의 능력을 다시 한번 느꼈고, 또 집에서 계시는 어머님들 아시죠? 네, 3, 4교시 끝날 때쯤 되면은 점심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점심 준비하고 5교시 얼른 해서 마무리하고 과제 찍어 올리고 이거 다 비슷하시죠? 제 친구는 초등교사인데요. 하루 종일 출근을 했다가 집에 퇴근하고 오면요. 올려야 되는 과제가 10개 정도 있대요. 6학년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이보다 더 많더라고요. 6학년 아이 과제를 10개 리코더 불어서 녹음해서 올리고 뭐 색칠해서 찍어서 올리고 그거를 네, 퇴근해서 내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하시는 엄마들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학년 친구들
EBS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거기에서도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체크하고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여러모로 우리 모두 모두 수고가 많으신 한 주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말 그래도 전 너무 감사한 거, 우리 아이들 안전하잖아요. 그쵸? 네. 아이들이, 네, 지금 학교로 가서 이렇게 코로나의 위험 속에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우리 아이들 집에서 어떻게든 잘하든 못하든, 네, 저희 아이들 과제 정말 개판입니다. 네. 그렇지만 안전하게, 건강하게 집에서 있잖아요. 전 그걸로 너무 감사하고, 네, 지난 한 주 잘하지 못했지만 아마 담임 선생님 보시고 얘네들을 이렇게 과제가 부실해. 엄마가 안 챙겨주시나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음 주 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내일부터는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네, 혹시 온라인 계약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아, 요렇게 적응하면서 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네, 그런 한 주였습니다. 저 일하고 바쁜 엄마의 온라인 계약 첫 주 후기였습니다. 어떤 한 주 보내셨나요? 우리 댓글로 서로 수다 떨면서 오늘 행복한 일요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해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